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방송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방송 시스템을 갖춘다고 갖췄는데 인프라가 못 따라오니까 저희의 이제 그 하고 싶었던 것을 실현을 못 했는데 이제 드디어 동시에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정말 이 애터미의 석세스 아카데미 시스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조직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게 그려지는 분들이 머리가 좋은 머리인 거예요. 이게 내 조직이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소개만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은 사업에 동참을 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내 수당이 오겠구나. 그래서 중국에서도 돈이 오고 호주에서도 돈이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돈이 오고 내한테 돈이 오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금방 성공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졌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이렇게 그거는 너 박한길 회장 회사 얘기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조금 깝깝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정부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정부와 사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무슨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돈을 번 게 아니고 정보의 이 수신자가 되느라고 사실은 주머니에서 돈만 나갔어. 집안에 4대 5대 핸드폰. 옛날에는 그냥 전화통 하나만 있으면 온 식구가 다 썼는데 주머니마다 전화기를 넣고 다니니까 쌀값보다도 통신료가 더 들어, 정보료가. 그러니까 이 정보화 사회가 됐는데 돈만 뺏겼지 정보를 이용해 갖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보화 사회가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은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활용을 하냐면은 대자본을 가졌거나 첨단 기술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선도하고 주도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자들은 끌려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 주머니에서 돈만 내놓고 있어. 그거를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의 단순한 수용자에서 공급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 이게 정보를 송출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를 창출하고 이거를 송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애터미라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을 때, 자, 이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혼자 내보내면은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갖고 받는 사람들이 불편해. 버벅거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라. 요거를 문자로 날려줘. 그러면은 이제 거기 설명을 쫙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노하우 시대에서 노회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노회어 시대다. 지식사회, 산업사회는 노하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회어라는 게 정보가 어디 있느냐, 가치 있는 정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만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노회어 시대예요. 노하우 시대는 기술을 내가 다 남이 모르는 걸 익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노회어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애터미의 수당체계, 제품 설명,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익혀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네 스마트폰에 어디로 들어가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라. 이게 노회어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IT를 이용해서 정보화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노회어 시대에 정보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려만 주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게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반갑지 않아요? 다 공부 잘했어요? 아니 그동안 공부 못해갖고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공부를 못해도 된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하고 반겨야 되는데 다 공부 잘했던 것처럼 가만히.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는 공부 못했던 제가 제일 잘 알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영어 시간에 국어책 보고 국어 시간에 사회책 보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야. 공부 못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 수학이 진도가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인수분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선생님이 풀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니까 나 나름대로는 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그래도 아는 글씨가 있는 국어책을 보고 있었어. 그게 나로서는 최선이었고 가장 성실하게 사는 방법이었는데 선생님은 국어책 보고 있는 나를 와가지고 지휘봉으로 뒤통수를 때렸어. 이놈 새끼야. 나처럼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그 선생님은 이해를 못해. 우리끼리는 좀 알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재미가 있으면 안 했겠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본인이야, 본인. 꼴등하고 있는 사람이 꼴등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도 1등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공부를 일부러 안 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어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소비자는 어떤 정보가 가치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소비자는 싸고 좋은 물건 어디 있는가? 그게 좋은 정보예요. 예?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싸고 좋으면 그게 좋은 정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제품이 싸고 좋다 이렇게 알려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의 품질은 절대 품질입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보다 좋다가 아니고 이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이 이상은 없다. 또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싸야 돼. 그래서 이 정도의 품질은 누구도 이 가격에는 팔 수가 없다. 누가 팔아도 못 판다.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 지가 죽는다. 이런 정도로 가격 결정을 해요. 그걸 절대가격이라고 하는데, 절대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9,800원에 팔면 점점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기네 고객이 점점 이쪽으로 와버리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할 때 그냥 망하겠냐 하는 거예요. 지네도 매출이 이렇게 줄지? 어휴, 애터미가 싸게 파네? 우리도 가격 한번 낮춰보자.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는요, 지네도 낮출 만큼 낮춰. 우리한테 밀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네가 악착같이 해갖고 최고로 낮췄을 때 어디까지 낮출 거냐, 거기보다도 더 낮춰버리자. 요게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로 못 따라오는 가격.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격 책정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가격 내고를 한번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요.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 저보고 회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갑시다. 뭐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대. 저하고 제품 가격을 내고를 하고 밀고 땡기고, 저는 그 가격 같으면요 못 실어요. 싫지 맙시다. 아유, 지금까지 개발해 놨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십니까? 안 돼요. 못 실어요. 120원 더 깎으세요.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구안화사가 왔어요.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입원했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안 깎을 테니까 긴장 푸세요. 저희 해모힘이요, 이 해모힘이 60호에 77만 원씩 받던 거예요. 이거를 더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겠는가? 정말 싸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게 한 박스당 79,5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30호였어요. 그런데 이 해모힘이라는 것이 되게 환자들이 많이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환자가 됐는지, 환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한테, 김 대표님 요즘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박스를 요 반토막짜리를 조금 더 키운다고 박스 회사에서 돈 더 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30호인데 거기다가 12포를 좀 더 넣어주면은 어떻게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이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요, 전에 요만한 탱크에서 생산하다가 이따만한 탱크로 생산하니까 사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낮아지고 해서 그렇게 좀 줘도 적자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2포로 좀 늘립시다. 그래가지고 42포로 늘렸어요. 그거를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살살 꼬시고 막. 저는 좀 장사꾼같이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은 상당히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살살 얘기를 했더니 넘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6포만 더 넣어주면 또 한 1년인가 있다가 적자 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적자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48포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8포,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더는 못 늘려요.
더 늘리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 알았어. 아이고, 지금 늘린 것만 해도 많이 늘렸는데 더 늘려달라고 안 할게. 족전하겠지. 아이고, 생산업체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을 팍 시켜놓고, 김 사장님, 저기 지금 20g인데 포수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10%씩 더 넣어갖고 22g으로 해주면은 적잖할까? 그랬더니 그럼 박스도 안 늘려도 되고 포스도 안 늘려도 되고 양만 좀 빵빵하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야 간단하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22g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아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22g으로 했어. 그랬더니 식약청에서 니네 왜 20g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 22g을 넣느냐 시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g을 빼야 될까요? 포수를 늘려갖고 무게는 맞춰야 될까요?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알아서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54포가 된 거예요. 이게 가격은 그대로 가고. 그런데 이게 한 달분이에요. 하루에 2포씩 먹으면은 몇 포가 있어야 돼요? 60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54포야. 어중간해. 그럼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요, 정말 쥐어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쥐어짜느냐? 다른 경쟁 상품들이 절대로 못 따라오도록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대표 건강식품이 돼야 된다. 국민 건강식품을 넘어서 인류 건강식품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가격이 싸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도 저한테 포수 늘려달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혼자 착같이 고민하고 밀고 땡기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다른 경쟁사들이 혹 나타나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하겠다고 달라들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싹을 말려고 그래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아예 경쟁하겠다고 나올 생각을 못하도록 그게 절대 가격이에요. 그게 절대 가격이에요.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유선통신병 전화선 까는 일을 했어요. 전방에는 이제 나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전화선을 깔아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빨리 올라가서 전화선을 막 가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봇대 빨리 올라가기 시합을 해요. 군단 포술경인데 뭐 이런 데 가서 사단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전봇대를 보통 한 1병 정도 되면은 18초 정도에 올라갔다 내려와요. 병장급이 한 13초 정도가 돼. 저는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봇대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했어. 왕복 달리기. 그랬더니 3.8초가 나와. 그러면 전봇대를 세워놓고 3.8초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놈은 대한민국 육군 중에는 있다 없다? 없어. 그게 절대 목표야.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걸으면 안 돼. 원래는요 딱 한 발 찍고 확인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게 미끄러지면은요 다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까지는 다 한 발 찍고 한 발 찍고 한 발 찍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 늦어. 달리기를 해야 돼. 그러면 두 발이 동시에 떨어져야 이게 달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 뛰자마자 바로 찍어야 돼.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에서 달리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밑에서 계속 찍기 연습하는 거야. 그것도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식에 딱 재가지고 경주 시작 딱 해서 누르니까
오늘날 3.8초 만에 딱 찍고 내려온 거예요. 되더라고. 그게 절대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상은 할 수 없다. 그게 절대 목표예요. 저는요, 사실은 공장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17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계 쪽 기술적으로 가면 나는 너무나 막 머리가 막 춤을 추고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막 새로운 거 아이디어 내고 하면 일이 너무 즐거운데, 문제는 이 마케팅을 해야 되고 3차 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거야. 답답한 거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요. 책을 사다가 계속 읽고 한 250권쯤 읽고 나니까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이 바닥에서 뒹굴고 부딪히고 온갖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시대 상황에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시대가 내가 잘하는 것하고 시대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시대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체질을 안 바꾸면은 진짜 여러분의 체질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가난한 삶이 체질에 딱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이 너무 내 체질이야. 자기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진짜 체질에 안 맞는 걸 해야 된다니까. 가난뱅이로 살아야 돼. 서민으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서민적인 게 좋기는 개뿔을 좋아요. 서민적인 게 뭐가 좋다고. 나도 회사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쫄깍 망해가지고 진짜 서민, 바닥 서민 한번 해봤어. 월세 50만 원짜리.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가 인정을 안 해. 서민은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활을 쏘는데 아무데나 탁 쏴, 활을.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여기다가 관역을 그려. 그리고 맞췄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관역을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민이야. 자기 서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민이 되니까 거기다가 나는 서민이 목표였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관역을 그리세요. 나는 부자로 살겠다. 나는 베풀면서 살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쏘는 거야. 안 맞을 수도 있어. 헛방 쏠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맞는 수가 있어. 애토미 그래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가난 벗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1% 정도만이 성공자, 즉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이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됐더라. 그리고 15%의 사람은 타계를 했더라.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더라. 일이 있기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보니까 제일 비중 높은 데가 여기 같아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쓸 데는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이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30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들 허덕거리고 살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가? 95%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고 그 중에서도 겨우 1%의 사람만 성공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보니까 자기는 10번을 해도 이 1%에 들어가고 100번을 살아도 이 1%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실패해버리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 성공의 원리, 원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법칙만 알면은 자기는 100번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더라도 자기는 성공자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자기는 이 성공의 방법, 성공의 원리,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만 하면은 다시 자기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성공의 법칙을 집대성할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선택된 사람이 그 당시에 백악관에 출입하고 있던 20대의 젊은 기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폴레옹 힐에게 자, 당신이 20년 동안 이 500명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과 이 500명을 조사했을 때 나폴레옹이 낸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속리산 들어오니까 북쪽이 어딘지 헷갈리죠.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여기? 어떤 분은 저쪽이래. 예,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가만 보니까 중구난방이야. 그러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이 북쪽으로 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북쪽이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서 가면은 성공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자연법칙과 같은 거다. 자연법칙. 자연법칙 정해져 있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게 다 자연법칙인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게 자연법칙인 거예요. 이런 자연법칙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농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한반도에서 가을에 모내기를 해. 그럼 그 농사는 성공을 할까요? 100% 실패를 할까요? 100%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칙대로 안 하면은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연법칙대로 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요. 그럼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대로 해야 되냐면 성공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농장의 법칙에 빗대어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농사 짓는 방법은 다 알죠?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성공자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부터 정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뭘 하는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씨앗을 심을 논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농기구를 준비해야 된다. 인부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인부 사고 농기구 사고 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결정은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쌀 10가마가 됐든 땅콩 1가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농부의 머릿속에 그 결과물이 먼저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곡간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 100평 아파트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에쿠스 자동차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차 안에 들어가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아파트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 그 차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차는 아파트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성공한 모습을 어디다가 먼저 그려 넣어야 되겠어요? 머릿속에다가 성공한 모습을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한 모습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뭔지 아시죠? 몸이 있죠. 몸. 우리의 이 몸은 유한해요. 유한해. 이게 유한한데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보통 영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 있는데 이 육과 영과 혼과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돼. 육은 뭐를 요구를 하냐면은 육이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육은 첫째는 건강해야 돼. 그렇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장수를 해야 돼. 건강하다가 그냥 40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툭 죽어버렸어. 그것도 별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돼. 의식주를. 요게 육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거. 잘 살며 그 다음에 이 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과 혼을 되게 구별을 안 하고 영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영하고 혼하고는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은 우리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혼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식이라든가 내가 누구를 생각하다가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생각하다가 에이 생각하기 싫다. 다른 거 생각하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 또 화를 내다가도 에이 참자. 화내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더욱 화를 내자. 그래갖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여기에 희노애락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지적인 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은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은 자기가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 의지하고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손이 덜덜덜덜 떨려.
안 떨리면 좋은데 누가 떨게 하냐면 양심이 너 나쁜 놈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 줬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예를 들면은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콱 물었어. 그랬더니 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주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없어. 그런 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라도 잠깐이라도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지가 평소에는 안 들다가라도 마지막에 죽을 때라도 들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도 사람의 영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영혼을 사모 안 해요. 그러니까 개가 늙거나 원숭이가 늙으니까 내 원생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안 해. 근데 사람은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구나, 내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해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부자도 되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죽어야 된대.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요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가 저렇게 복잡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서 닫아버려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데 있는 돈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도 참고 잘 생각을 하세요. 요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삶.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살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이 돼야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 건강하기는 했는데 양심을 속이고 살았고 맨날 화만 내면서 살았어. 그러면은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많았어. 풍요로웠어.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어. 몸은 맨날 아파. 그러면 이 사람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데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육신은 뭘 원한다고요? 잘 살며, 우리의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요거 외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 사는 것하고
이 사랑하는 거하고 배우는 것이 다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은 각각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또 남편이 정말 아이고 나는 장가 절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참 마누라 덕에 이렇게 사는구나, 당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서로 이런 사이가 좀 되면 얼마나 좋냐 이게. 자녀들도 정말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리고 집안의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도 정말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 후대에는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난을 떨어버리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야 돼. 내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돌려야 돼. 이거를 생생하게 돌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린 삶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기만 하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학자들은 된다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예를 들면은 회장이 오늘부터 매달 3천만 원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 해모임이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피로 회복에 기가 막힌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통장에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5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가면은요 웬만한 잔병은 다 나서, 뭐 어깨가 뭐 뻐근하고 뒷골이 땡기고 뭐 눈이 침침하고, 눈이 침침하기는 눈이 번쩍 뜨이지 그냥. 3천만 원 5천만 원씩이 들어오는데 눈이 침침해? 완전히 생기가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몸이 반응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센터 나가려고 하면은 너무 몸이 무겁고 천근만근 무겁다. 제가 그 사람에게 사장님 오늘부터 제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요 말만 딱 들었다고 하면은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까요?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깃털처럼 가볍지 그냥. 몸이 그냥 그냥 이 몸이라는 것은 실제로 3천만 원을 주머니에 넣는 거하고 들어온다고 확신을 갖는 거하고 똑같이 반응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벤츠를 타는 사람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딱 서면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 애터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17명 모였어. 박정숙 크라운 마스터라고 지금 익산에서 오리탕집 하다가 망한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 망한 오리탕집
바닥에 방석 깔고들 앉았는 17명을 놓고 애터미 사업을 하자. 그런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글로벌로 나갈 거고 전 세계를 석권하는 회사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익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어딘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거다. 사정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에쿠스를 주겠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7명 모아놓고 1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릿속에 이 회사는 이왕 할 거면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그 17명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가면은 세계적인 성공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나가고 캐나다로 나가고 일본으로 나가고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하고 한 6시간 7시간을 떠들어놨더니 정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17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지금 다 저 본부장 이상 로얄 마스터급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자가 됐는데 여러분도 내가 어떤 집에 살 거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 수영장을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집어넣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확실하게 집어넣으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고? 누구 머릿속에서? 박광길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튀어나오거나 말거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와요? 그것도 박광길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여러분의 하나의 삶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가 다 그려?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명료하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오늘 하게 되는데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걸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 시나리오에다가 의식주 중에서 잘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야.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집, 지금은 대구 감동 전세 7천만 원에 25평 방 2개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그런데 대우 월드 마크 아파트 103동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2개짜리 4억 2천만 원짜리로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얘를. 그래서 차는 현재 기아에서 나온 2,300만 원짜리 2005년형 흰색 소렌토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BMW 7 시리즈 가격은 2,300만 원짜리 블랙으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이 BMW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형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여행은 어떻게 하겠다. 공헌하는 삶, 봉사는 어떻게 하겠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매달 이거를 새롭게 써요. 그럼 이 영화가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의 전부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이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이 미칠 수 있다고 그러죠.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주머니 속에 들어온다고 확신을 갖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치게 돼 있어.
미치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해낼 수 있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리면은 내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공자의 자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끌려오더라. 그거는 안 오겠지. 가가지고 얘기나 해보자. 얘기해보니까 안 되네. 스폰서한테 뽀로로 가가지고 안 되는데요. 또 가가지고 뽀로로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고 다니냐면 안 되는 걸 확인하러 다니고 안 된 거 확인된 걸 스폰서한테 보고하고 자빠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되겠냐고. 안 돼.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되게 돼 있다. 나는 될 때까지 한다.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도 내가 잘 모시겠다. 부모님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드리겠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3천 5천을 버는 성공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